본인 찍먹이십니까? 아니면 부먹이십니까? 저는 찍먹입니다. 나가. 여러분 하하, 하모닉스 대표 최현준입니다. 세상의 모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두 번째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바로 아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담입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활동명 아담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취미 수준이죠. 취미 수준으로 음악을 하고 있고 계약직으로 직장인 일을 하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그러면 대학교는 졸업하신 건가요? 졸업했죠. 이번 연도에. 졸업 축하드립니다. 졸업식 못 갔어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뭔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정부 기관에서 일합니까? 그까지는 아니겠는데 공영방송 아니니까 어쨌든 방송국에서 지금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국에서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FD라는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업무를 도와주는 거죠. 네. 그냥 잡일이네요, 그냥. 시종이네. 제가 지금 방송국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방금 음악 활동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떤 음악을 하십니까? 뭐 활동이라 할 건 없고요. 사실 혼자 하는 거죠. 그냥 방구석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음악을 좀 짧은 시간 이제 프로한테 배울 수가 있었어요. 기회가 닿아가지고. 솔직히 더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음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가능하십니까? 안 됩니다. 예. 네. 제 거 보시면 돼요. 저는 노래를 부르진 않고 만듭니다. 그러면 프로한테 배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말고는 다 독학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유튜브 보면서 뭐 하는 건데 해보니까 프로한테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뭐 1년을 유튜브 보고 공부해도 3일 프로한테 배운 사람한테 안 돼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혹시 진로는 음악 쪽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던 거 계속 그대로? 방송국은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인생이 지금 좀 많이 꼬여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네요. 의도치 않게. 원래 방송에 대한 꿈도 컸었거든요. 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좀 커요. 더 구체적으로 혹시 말씀드려야 되나요? 근데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편안하게. 뭐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사실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안경을 벗고 있는데 이제 안경을 벗은 이유는 나도 한번 안경을 벗은 얼굴이 좀 남겨보고 싶다.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옆에 있는 핸드폰도 요새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지금 잘 안 보이고 본인 얼굴도 당연히 흐리게 보이죠. 그래서 한 근시가 마이너스 10인가 난시까지 합쳐가지고 근시 플러스 난시에서 마이너스 10. 굉장한 수치죠. 그 눈에 병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앞에서 뒤에까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봐야 되는데 방송을 하면은 컴퓨터와 조명과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1시간도 보기 힘든 상태인데 눈이 컴퓨터 같은 거를 몇 시간씩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 대한 꿈이 컸었는데 생각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았고요. 근데 이거를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방송은 좀 힘들겠다. 차라리 몸을 쓰는 직업을 하는 게 낫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이제 경험한 거죠, 진짜. 그러면 뭐 미래의 꿈이나 비전 같은 건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취미로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이제 간간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음악이 한번 터져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 안정적인 게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음악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방송은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방송국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송 회사와 상상과 현실이 너무 달랐던 거죠. 회사 생활도 솔직히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는데 회사 다니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에 집중해서 오히려 지금 더 심해진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음악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놓게 되는데 큰 목표라고 했죠. 목표나 꿈. 사실 뭐 음악이 되면 제일 좋죠. 음악으로 수익이 들어오면은 그런 생각으로 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내 눈이 그래서 내 몸이 진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솔직히 꿈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아프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바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뭐 아버지가 지금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오래 하셨거든요. 그 사업을. 그래서 그걸 좀 물려받을까? 나도 거기서 1, 2년 구를까? 컴퓨터도 많이 안 보는 직업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회사 뭐 기업 문화 부적응자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는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맞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네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따로 있나요? 패는 거요. 사람을 팬다는 거 아니고요. 샌드백.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솔직히 스트레스가 풀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눈뿐만 아니라 발도 양쪽을 다 다쳤는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안 나아요, 사람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양쪽 발 다 다쳐가지고 지금 주사도 계속 맞고 있고 근데 그걸 맞으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아파요. 어마무시하게. 진짜 기절할 정도로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 맞고 있고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가 지금 포기하고 발을 좀 막 쓰고 있는데 벌써 1년 넘었거든요, 이것도. 사람이 운동도 못해. 제대로 보지도 못해. 진짜 지옥이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어디 아프다 생각하면 그날 그게 아파요. 그래서 원래는 스트레스 푸는 게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뭐 친구들이랑 수다를 떤다거나 뭐 이런 건데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원래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눈부심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오히려. 네, 낮에도 햇빛 때문에 눈부셔요. 눈 못 뜰 정도로. 근데 밤에는 야간 조명들 때문에 더 눈부셔요. 눈뽕 맞을 정도로. 맨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겠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엔 밤에도 선글라스 껴요. 선글라스 껴서 모자가 제일 편하긴 한데 모자랑 선글라스는 다 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라는 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인정을 지금은 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모든 게 잊어지더라고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 발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운동할 수 있게 그때 진짜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운동에만 제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운동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현재 시점에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리를 안 쓰는 운동 같은 건 뭐 웨이트라거나. 웨이트는 제가 재미없어요. 휠체어 럭비는 하고 싶은데 하는 곳이 많이 없고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은 거의 끝물이죠, 사실. 이미 그분들 거의 다 플레이를 하신 상태일 거고 제가 연습에 참여가 못하는 거죠. 네,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평일에 하니까 그게 좀 아쉽죠. 네,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 좀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낮에 모자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걸어 다닙니다. 근데 선글라스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도수 넣고 선글라스 끼잖아요. 도수 새로 맞춰야 돼요. 진짜 적응 안 돼요. 그거는 알죠. 네, 고도근시들이 저도 마이너스 7이어서. 맞죠. 저는 완전 초고도니까 이게 마이너스 1디옵터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눈에 병이 오냐 안 오냐가 바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병이 왔으니까. 저도 거의 뭐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진짜 나가보면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너무 감사한 상황이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진짜. 저는 의학의 힘 덕분에 지금은 안경 없이. 아, 그거는 이제 앞쪽에 이제 굴절만 바꿔준 거고 사실 이제 뒤쪽이 커진 거는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난시는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 난시도 많이 줄긴 했는데 눈이 많이 피곤하거나 막 뭐 화면을 많이 본다거나 이러면 좀 난시도 심해지고 초점도 잘 안 잡히고. 눈이 쉬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파이팅. 누구나 다 고충이 있지만 몸이 안 좋아서 현실적으로 좀 좌절하게 되고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크죠, 진짜. 네,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방송국을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럼 방송국으로 취직을 희망하는 다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언 같은 거나 뭐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고 어떤 능력이나 기술을 알아야 되는지. 방송국 직장을 희망하는 새내기들에게 저도 사실 뭐 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해봐야 현장 실습 한 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개월 다 채워가는데 신입사원이죠. 그러니까 신입사원인데 뭐 한 2달 이렇게 해보면 일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부분 다 보이거든요. 근데 뭐 1년 뒤에도 제가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방송국 입사하기 전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고 똑같은 말을 해줄 것 같긴 한데 뭐 몇 년에 제가 거기서 근무하든 내가 만약에 방송국의 정규직이 되고 싶다. 정규직을 노리겠다. 근데 정규직 정말 안 나오거든요, 방송국에. 근데 그래도 정규직을 좀 노려보고 싶다. 다른 거 하면서라도. 그러면은 방송국 이제 출제 문제들 거기도 논술 문제를 치거든요. 방송국 입사하기 위해서. 방송국도 이제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시험이 이제 빡센 편인데 출제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토익 시험을 본다 이러면 토익 어떤 카페 들어가면 뭐 토익 출제 문제들, 기출 문제들 이렇게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방송국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풀어보고 면접도 예산 면접 질문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좀 해놔야죠. 물론 이제 분야마다 또 너무 달라요. 사실 이쪽 분야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뭐 PD, 뭐 영상 쪽도 있을 거고, 뭐 기자 이런 쪽도 있을 거고, 아나운서, 앵커, 아니 뭐 작가. 그건 이제 방송국 안에서 이제 분류고 방송을 봤을 때 요즘엔 또 유튜브 성행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버들 편집자도 있을 거고, 뭐 외주 제작소도 있을 거예요. 방송국한테서 받아서 하는 외주 제작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송국도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이제 외주 제작사에서 기본적인 편집을 해서 줍니다. 네, 그래서 그쪽 외주 제작사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너무 많아요. 방송을 하는 방법, 방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죠. 전문적으로 내가 어떤 CG 기술이나 이런 게 있다 이러면 이제 CG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문장도 있고 엄청 많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너무 레드오션이고 이미 전문가들이 많죠. 사실 엄청 많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정규직 자리도 많이 안 나고 그게 이제 문제긴 하죠. 내가 만약에 외주 제작사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모션 그래픽을 하셔야 돼요. 모션 그래픽? 네. 이거 애프터 이펙트로? 예. 애프터 이펙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네, 모션 그래픽을 쓰는 게 진짜 많아요. 유튜브 편집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예, 모션 그래픽을 해놓으면 상당한 메리트가 되죠. 예, 모션 그래픽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 CG판은 진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미 예, 뭐 3D 뭐 이런 거는 진짜 몇 년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힘들고 그리고 방송국 요즘엔 대부분 계약직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그러다가 진짜 실력 좋거나 뭐 이러면 거기다 운까지 좋아야 이제 뭐 유병재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방송 작가 생활하다가 갑자기 입담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눈에 띄어갖고 뭐 다른 걸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장성규 그분도 있을 거고 예, 그분 원래 아나운서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능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잖아요. 지금은 프리랜서인데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경우는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확률이 낮.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방송국을 들어갈 분들은 방송국을 어떤 예술을 하는 공간, 뭐 엔터테인을 하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회사예요. 그냥 직급 나눠져 있는 회사. 차장, 부장, 국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회사예요. 그냥 말 그대로 회사.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 있고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면 그 안에서도 똑같이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거는 내가 국장급이나 부장급이 되지 않으면 사실 기획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힘들죠. 사실 뭐 부장급 되시는 분들도 프로그램을 시켜서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전담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장이 보통 연출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사인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만 알아도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거 거의 다 얘기하지 않았나.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인터뷰.